안녕하세요, 이바입니다. 여러분은 나경원 의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아하시는 분들, 싫어하시는 분들, 그리고 잘 모르거나 관심 없는 분들도 계시겠죠? 좌파 진영의 분탕과 언론의 가짜 뉴스로 비호감 이미지만 가득했던 우파 진영의 정치인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 공격해야만 했던 좌파 정치인들. 오늘은 나경원, 그리고 추미애 서영교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국회를 보고 있자면 개판이 아닌 곳이 없기는 하지만 그중 제일 시끄럽고 난장판인 곳이 하나 있죠. 바로 법사위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보수의 어머니 에미추 추미애가 맡고 있죠. 그리고 추미애를 필두로 한 이 법사위에는 귀를 틀어 막아버리고 싶은 목소리의 주인공 서영교도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의원이라는 호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출 권력보다 서열이 높으니까 상관없겠죠. 최근 법사위에서 나경원과 부딪히는 서영교의 발악과 편파의 끝을 보여준 추미애의 저질스러운 모습들이 이슈가 됐었는데요. 시끄러워요, 나경원 의원. 다음 신응석 증인 질의 들어갑니다. 부러워요? 윤석열 오빠한테 무슨 도움이 되십니까, 나경원 의원님?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왜 합니까요? 이들은 왜 나경원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걸까요? 여자의 적은 여자라서인 걸까요? 그보다는 나경원이 현재 야권 그리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성 정치인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싸움은 상징을 때리는 싸움이죠.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중진급 의원인 나경원을 때리면 자연스럽게 이목이 집중되면서 유명세를 탈 수도 있고 프레임을 뒤집어 씌워 본질을 흐리는데 사용하기도 수월합니다. 포커스가 쟁점이 아닌 인물에 맞춰지기 쉬우니까요. 나경원을 공격하는 것만으로도 이득이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나경원이 뭔데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경원은 판사 출신 법조인이자 현재 국민의힘 소속의 5선 국회의원입니다. 국힘 최다선 여성 의원으로 여성 정치인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인물이죠.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국제법을 전공한 그녀는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1995년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되어 약 7년 5개월간 재직한 바 있습니다. 이런 경력 때문에 국민의힘의 법률 관련 정치 행보에 가장 앞장서는 일이 많죠. 요즘에는 검사 출신 주진우 의원과 함께 양대 축을 이루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녀의 정계 데뷔 역시 화려했습니다. 일명 이회창 키즈로 불리며 2002년 한나라당에 입당하며 정계에 입문했고 17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이후 18, 19, 20, 22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지냈고 2022년에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외교부 기후환경대사를 맡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평범한 여성 정치인 아니냐, 추미애는 육선인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국 정치계에서 나경원 의원이 가지는 상징성은 조금 더 독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수려한 외모를 가진 인물이죠. 미모가 뛰어납니다. 국회에서 오래 근무한 지인에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웬만하면 나경원 의원과 한 화면에 같이 잡히는 걸 꺼려하는 의원들이 많더라. 이건 진영을 막론하고 비슷하더라. 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미워하는 건 아니겠죠? 나경원 의원의 정계 진출에는 남다른 에피소드가 하나 존재하는데요. 서울법대 출신으로 젊은 나이에 사시에 합격해 법복을 입고 판사로서 사법계에서 활약하던 그녀는 장애를 갖고 태어난 막내딸을 키우면서 장애 아동을 키우는 가정이 마주하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인지하게 되었고 이를 바꾸기 위해 과감하게 입법부로 뛰어드는 선택을 내렸습니다. 세상을 바꾸려면 법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정계에 입문한 그녀는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 정말 많은 법안을 발의하고 힘써왔습니다. 진영을 떠나 이 부분만은 나경원이라는 의원을 존경하지 않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튼 이런 나경원 의원에게는 다양한 별명들이 존재하는데요. 국샹, 나베, 빠루 등 임팩트가 강렬하고 부정적인 멸칭들이 많습니다. 사실 당시 상황을 제대로 살펴보면 대부분 과장되거나 민주당의 억측이 빚어낸 공작인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대표적인 나베는 나경원과 고인이 된 일본 전 총리 아베 신조를 합쳐 만든 별명이죠. 2004년 초선 의원 시절 일본 자위대 창립 5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거센 비판을 받으며 생긴 별명인데요. 이 당시 나경원 의원은 행사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방문했다가 참석하지 않고 돌아왔다고 해명했지만 이미 커져버린 불씨를 잠재우긴 힘들었던 사건이었죠. 사실 이 행사에 참석하고자 했던 의원이 나경원 혼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갓 정계에 입문하며 많은 관심을 받았던 나경원에게 포커스가 집중되면서 다른 인물들은 자연스럽게 이슈에서 피해갈 수 있었어요. 참석의 유무를 떠나 이 비판만큼은 나경원이 해명하고 감내해야 하는 이슈였고 2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나경원을 따라다니는 사건이죠. 이게 억가인지는 본인이 아닌 이상 알 수는 없겠지만요.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했을 당시에 생겨난 별명 국샹도 사실 유래조차 찾아보기 힘든 그냥 쌍욕일 뿐이죠. 어떻게 자위대 축하 파티에 갈 수 있냐라는 꼬리표가 7년 가까이 그녀를 따라다녔고
청년이라는 이 여성 혐오를 내포한 별명은 그렇게 여성 인권을 부르짖던 좌파들에게 나경원을 칭하는 단골 별명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빠루는 어떤가요? 팩트는 이렇습니다. 민주당이 빠루를 들고 국회 문을 부시는 폭력 사태를 저질렀고, 이 사태를 저지한 이후에 증거물인 빠루를 들고 국회로 들어오는 나경원의 모습이 찍힌 사진 한 장으로 나빠루라고 하는 어이없는 언론 공작을 펼친 사건이죠. 마치 나경원이 국회에 빠루를 들고 왔다라는 폭력적인 프레임을 씌워 공격한 저질스러운 공작에 불과합니다. 바로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바로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근데 국시장은 이런 인간한테 어울리는 별명 아닌가요? 혹시 윤미향도 커버칠 수 있는 좌파가 있다면 댓글 한번 남겨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나경원이라는 인물은 다양한 이슈들과 함께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스타성과 상징성이 존재하는 인물이었고, 이런 그녀를 밟고 일어서면 그녀가 지닌 상징성 이상의 스타성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판단 아래 많은 여성 의원들이 나경원을 타깃으로 하는 이슈몰이와 공작을 자행해 왔습니다. 요즘 법사위의 최고의 화두는 검찰개혁이죠. 검찰개혁을 부르짖는 여당 여성 의원들의 저질스러운 모습들 사이에서도 나경원의 이슈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야당 상임위의 고유 권한인 간사 선임까지 반대하는 추악한 행태를 보인 추미애부터 AI로 조작된 가짜 증거 가지고 와서 돼지 멱다는 소리를 질러대며 훈계하던 서영교까지. 그리고 서영교는 왜 그렇게 톤을 쫙 내리깔고 북한 방송 같은 말투로 얘기하는 걸까요? 컨셉인지 진짜 북계인지 들을 때마다 너무 역하더라고요. 맞습니까? 그걸 뉴스로 보고 합니까? 추미애, 서영교가 법사위라는 무대에서 이처럼 날뛰는 이유는 비단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기 때문만은 아닐 텐데요. 우리는 이들이 벌써부터 내년 지방선거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미애는 경기도지사를 노리고 있다는데요. 추미애의 커리어야 무시할 수 없는 커리어지만 보수의 어머니라는 타이틀을 가진 마당에 좌파 진영에서의 지지도가 높은 편은 아니겠죠. 서영교는 주제도 모르고 서울시장직을 노리고 있다던데, 뭐 박주민도 나온다고 하니 서영교라고 비비지도 말란 법은 없겠지만 체급이 떨어져도 너무 한참 떨어지기는 하죠. 그런 이유 때문에 AI로 조작된 파일까지 들고 와 발악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걸 거예요. 세상을 흔들 만한 큰 이슈를 터뜨리는 게 지금 서영교의 가장 큰 숙제일 겁니다. 근데 이게 웬걸 법사위 상대 진영에 나경원이라는 좋은 타겟이 있는 거죠. 이미 서울시장 경선에 나선 바 있는 나경원과 추미애, 서영교는 한 가지 접점이 있는데요. 다름 아닌 친인척 관련 물의를 빚은 적이 있다는 의혹이 따라붙는 의원들이라는 점입니다. 나경원은 장애를 지닌 딸의 입학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받았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바 있었죠. 추미애는 아들이 2017년 주한 미8군 한국군 지원단 복무 중에 2차례의 병가와 개인 휴가를 연달아 사용하고도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무혐의라고는 하지만 보좌관이 개입한 정황이 밝혀졌고 한동안 엄청난 보도가 쏟아진 이슈였습니다. 서영교는 무리와 불법 쪽에서는 이들보다 체급이 높습니다. 2016년 자신의 딸을 국회 인턴으로, 동생을 비서관으로 채용한 사실이 알려져 특혜 의혹이 있었고, 이 논란으로 소속 정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 2017년에 복당한 바 있습니다. 또 서영교는 지인의 아들이 강제추행 미수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을 때 본인의 의원실로 국회 파견 중인 판사를 불러 벌금형으로 선처를 해달라 청탁한 사건이 밝혀졌고, 실제 이 지인의 아들은 벌금형에 그치는 판결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고작 이 정도의 인간이 법사위에서 누군가에게 훈계를 하며 설칠 수 있는 건 3번씩이나 국회의원의 자격을 부여해준 중랑 구민 여러분들 덕이겠죠. 이렇듯 자질이 부족한 여성 의원들에게 나경원은 훌륭한 타겟입니다. 나경원을 자극하고 삿대질하며 싸울수록 뉴스 화면에 잡히고 동급의 인물로 다뤄지기 때문이죠.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부르짖고 있고, 이건 사법개혁의 한 축입니다. 사법부에 몸담았던 나경원은 늘 이들을 상대하고 있고, 가짜 언론과 좌파들의 타깃이 되기 쉽습니다. 우리는 조금 더 냉철한 시각을 갖고 그녀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나경원 한 사람에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겠죠. 저는 정치를 잘 모르는 주변 지인들에게 가끔 물어봅니다. 저 사람이 뭐 하던 사람인 줄 알아? 보통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모르는 게 맞죠. 정치인이 한두 명도 아니고 그들의 커리어와 프로필을 외울 수도 없으니까요. 다만 어느 정치인이 하는 이야기를 점심 식사자리로, 명절 밥상 속으로, 술자리 술안주로 가지고 와 누가 이랬다던데? 누가 그러던데? 라고 떠들어댈 거라면 적어도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던 사람이고 어떤 삶을 살아온 사람인지는 파악하고 입을 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저는 지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 사람들 프로필을 한번 검색해봐. 그러면 평생 직업다운 직업 한 번을 가져본 적 없는 인간들이 종종 있을 거야. 그리고 그런 인간들 대부분은 다 저쪽 사람들일 거야.
그동안 몇 편의 영상을 통해 제가 경험하면서 느꼈던 대한민국의 정치에 대해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재밌게 봐주시고 응원해주신 분들 감사드린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되도 않는 분탕 좌파, 자칭만 중도인 인간들 다루는 영상 말고 아직도 정치 스탠스가 애매한 사람들 우리 편으로 만들 영상을 만들어 달라는 시청자분의 댓글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뽑은 사람들, 민생회복지원금 받고 좋아했던 사람들, 근데 또 지금 나라 돌아가는 꼴이 이게 맞나? 하면서 유튜브 찾아볼 사람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재명한테 실망한 일들만 가득할 사람들, 앞으로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파 언론의 뉴스와 헤드라인만 보고 비호감이라고 생각했던 우파 진영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좌파 정치인들이 그토록 부르짖는 공공이니 검찰 개혁이니 하는 것들에 집착하는 진짜 이유를 조사하고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 다뤘던 내용이라고 해서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말하고 또 얘기하고 수없이 외쳐도 모자란 이야기들은 이 싸움이 끝나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떠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유해 주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영상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